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30대 중반 애청자입니다. 근육질 탄탄한 구리피 피부로 뜨거운 태양 아래 온 바다를 속속들이 누비고 다니는 바다 남자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자유롭고 낭만적인 그 남자를 이렇게 불렀죠. 뽀빠이 킴, 마도로스 킴. 어선선단의 선주이자 선장인 그 사내는 바로 제 친정 아버지세요. 그리고 친정 아버지는 지금의 모든 재산을 전부 스스로 일구어낸 자수성가형 위인이기도 하죠. 지금보다 훨씬 먹고 살기 어렵던 개발도상국 시절 친정 아버지는 추운 겨울밤을 지새울 연탄 한 장과 병든 노모에게 밥 재어 먹일 보리쌀 한 줌이 없어서 이웃집에 손을 벌려야만 했던 가난한 집안의 외동아들이었어요. 워낙 가난했던 탓에 국민학교도 다닐 수 없었던 친정아버지에게 가진 것이라고는 오직 건강한 신체, 단 하나뿐이었죠. 그랬던 친정아버지의 삶에 일생일대의 변화가 찾아온 계기가 바로 장가였어요. 그때가 20대 초반, 한 여인의 남편이자 한 집안의 가장이 된 친정아버지는 부인과 자식에게 가난의 서름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다짐 하나만으로 바다를 향해 나갔어요. 원양어선이니 해외 무역상선이니 일자리와 기회가 주어지는 배라면 뭐든 가리지 않으며 참 억척스럽게도 일하셨고 그 결과 지금의 재산을 일구어내셨어요. 뱃일이라는 것이 원래부터가 원체 위험한 일이었기에 생명의 고비를 숱하게 넘겨가면서요. 덕분에 저는 유복한 가정환경 속에서 큰 어려움 없이 자랄 수 있었죠. 그런 고된 삶 속에서도 친정아버지는 늘 호탕한 웃음만을 보여주시는 대장부이자 든든한 가장이셨고 타인의 어려움을 굽어 살필 줄도 아는 아주 멋진 분이기도 했어요. 해난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제일 먼저 바다로 나가서 119 구급대원들을 도와 위기에 처한 생명들을 구하는 의용 소방대원으로 활동하셨거든요. 그런 친정아버지를 두고 주변에서는 언제나 찬사가 끊이지를 않았는데요. 하지만 어릴 적 저는 솔직히 그런 친정아버지가 내심 걱정인 때도 있었어요. 아빠, 아빠는 바다가 그렇게 좋아요? 좋지 그럼. 바다 덕분에 네 엄마 생활비 걱정도 안 시킬 수 있지. 너 좋아하는 공부도 마음껏 시켜줄 수 있고. 그리고 바다보다 훨씬 험한 세상의 파도로부터 우리 가족을 지켜낼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곳이 바다잖니. 그러니 바다가 얼마나 고맙고 사랑스럽게 해. 그래도 위험하잖아요. 선장일이야 아빠가 워낙에 좋아하는 일이니까 말릴 수는 없다지만 의용소방대원 일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전문 119 구급대원한테도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 물에 빠진 사람 구하는 거라잖아. 사람 구하다가 아빠까지 잘못되면 나랑 엄마는 어떡해. 알아. 우리 딸 마음 다 이해해. 하지만 진이야, 아빠는 바다로부터 받은 은혜를 갚고 싶을 뿐이야. 더 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찾아와서 고된 삶에 지쳐버린 마음을 달래기를 바랄 뿐이야. 그게 의용소방대원이고. 아빠는 내 마음도 몰라주고. 정 걱정되면 아빠가 약속 하나 할까? 뭘요? 사랑하는 우리 딸 두고 멀리 떠나는 일은 절대로 없겠다고. 절대 그럴 일 없도록 매사 안전하게 또 조심하고 조심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할게. 진짜지? 나 아빠 약속만 믿는다. 당연하지. 아빠가 누구냐? 뽀빠이 킴, 마도로스 킴 아니냐? 그런 체면에 딸내미와의 약속을 어길 순 없지. 그날 이후부터 친정아버지는 저와의 약속을 보란듯이 지키려고 매사 안전을 입에 달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어선선단의 직원들인 어부 아저씨들에게도 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하셨고 행여 조금이라도 위험한 요소가 있을 법한 무리한 출항은 절대로 하지 않으셨죠. 친정아버지를 향한 어부들의 인망이 하루가 갈수록 두터워진 건 덤이었고요.
아빠의 노력 덕에 한시름 던 저는 학업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고 서울 명문대를 좋은 성적으로 졸업한 끝에 모 대기업에 입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입사 동기인 남자친구를 만나 결혼에 골인했어요. 바람에 돛단 듯 아주 순조로운 일사천리였죠. 말 그대로 순조로운 일상이었어요. 무척 가난한 시댁에서 태어난 남편은 시아버님마저 일찍 돌아가신 탓에 어렵게 자랐지만 그런 사정을 말하지 않으면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구김살 하나 없이 참 반듯한 남자였어요. 문제는 순박한 농사꾼인 줄로만 알았던 시모였죠. 살다 보니까 삶이라는 게 바다와 참 많이도 닮아 있더라고요. 고요함 속에 언제나 폭풍의 씨앗을 감추 얻은 바다 말이에요. 신혼의 단꿈에 한참 젖어있던 그 무렵 평화롭던 제 삶에도 폭풍이 찾아오더군요. 어느 날 저의 직장까지 찾아온 시모가 덜컥 내어놓은 그 말로부터 시작된 폭풍은 바로 사돈이 모아둔 재산이 좀 된다지? 아버지께서 누구보다 열심히 사셨으니까요. 젊을 적 타셨던 원양어선이니 해외 무역 상선이니 하는 배들이 워낙에 위험한 대신에 다른 직업들보다 보수가 훨씬 센 편이기도 하고요. 그래, 다 합치면 정확히 얼마나 된다던? 그 순간 저는 뭔가 쎄한 느낌을 받았어요. 상견례 때도 묻지 않은 친정아버지의 재력을 결혼까지 시켜놓은 그제서야 심지어 다 합쳐서 정확히 알고 싶은 이유가 대체 뭘까요? 당시 저는 모르긴 몰라도 평범한 이유는 절대로 아닐 거라는 짐작은 분명히 할 수 있었는데요. 이어지는 시모의 말이 제 짐작을 현실로 만들어버리더라고요. 우리 둘째 아들이 이번에 대학 졸업하는 거 알지? 그런데요? 걔 전공이 컴퓨터 쪽이잖니. 그쪽으로 사업을 하나 구상 중인 모양이던데 네가 사돈한테 얘기를 잘해서 투자금을 받아내야겠다. 네? 사무실 비용이랑 초기 자본금이랑 이래저래 해서 최소한 3억 정도는 해오렴? 아니요. 금액이 얼마냐는 뜻에서 되물었던 게 아니라 갑자기 무슨 말씀이냐는 뜻으로 네라고 했던 건데요, 전. 우리라고 언제까지 가난쟁이로 살라는 법 있니? 신분 상승을 하려면 사업이든 뭐든 도전을 해봐야지. 그럼요. 도전을 해보는 거야 열심히 산다는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요, 어머님. 다짜고짜 이러시니까 솔직히 좀 당황스럽네요. 3억이 무슨 작은 돈도 아니고요. 그리고 정사업을 밀어주셔야겠으면 다른 투자 방법을 찾아보는 게 먼저 아닐까요? 요즘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창업 지원 사업 같은 것도 많고요. 머리가 있으면 생각이라는 걸 좀 해보렴. 지원을 받거나 돈 넣을 구석이 있으면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러고 있겠니? 이래저래 많이 알아봤는데 전부 다 퇴짜를 맞았다니까 어쩔 수 없이 찾아온 거지. 은행은요?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시작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우리 집안에 빚이 좀 많아? 이금융권까지 싹 돌아봤자 대출 한 푼도 못 얻겠더라.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고는 해도 이건 순서가 좀 틀리지 않았나요? 친정아버지에게 투자를 받으려면 적어도 무슨 사업인지는 설명을 한 다음에 부탁을 하던가요. 어른이 말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고개 푹 숙일 일이지 어디서 고개 빳빳하게 쳐들고 따지니 따지기를. 그리고 평생 농사만 짓던 노인네가 컴퓨터 뭘 한다고 설명을 하기를.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 말씀은 어떤 사업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돈이나 가져다 바치라는 뜻인 거네요. 내가 언제 공짜로 가져다 바치랬어? 투자금이랬잖아. 어련히 알아서 몇 배는 갚아줄 투자금. 글쎄요. 지금 하신 말씀들로 미루어 봤을 때는 전망이 그렇게 밝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그리고 옛 어른들께서 말씀하시길 가족들끼리는 돈 거래하는 거 아니랬어요. 의상하기 십상이라고요. 그래서 CM이가 찾아와서까지 부탁을 하는데도 못 들어주겠다. 이건 부탁이 아니라 강요고요. 어머님도 제발 생각이라는 걸 해보세요. 그 돈이 어떤 돈이겠어요.
친정아버지가 위험한 파도를 목숨 걸고 헤쳐가면서 일구어낸 그야말로 피땅 같은 돈이잖아요. 그런 돈을 떡하니 내어놓을 수 있도록 친정아버지를 설득해달라고요? 아니요. 그렇겐 절대 못하죠. 이것이 만면이랍시고 우냐우냐 했더니 시애미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든? 자식 얼굴에 똥칠하기 싫으면 말씀 가려하세요. 여기 제 직장이기도 하지만 어머님 큰아들 직장이기도 하니까 하나도 겁 안 나고 10원 한 푼 내어드릴 수 없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얘기로 찾아오지 마세요.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날 전 굉장히 단호하게 거절하며 돌아섰어요. 하지만 이후로 한동안 시모의 방문이 계속되었죠. 회사 로비에서 출입 금지를 당하자 주차장에서 동료 직원들 다 듣는 자리에서 저희 부부에게 돈 내놓으라며 온갖 욕지거리에 헛박질을 해대지를 않나. 신혼집 비밀번호를 바꾸었던 날에는 열쇠집 아저씨까지 동원해선 집 안에 떡하니 들어앉아 기다리고 있지를 않나. 참, 기가 막히더라니까요. 물론 당연히 저희 부부 또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남편은 아나 무인인 시동생을 불러다 앉혀놓고 엄마가 저러는 동안 넌 대체 뭘 했느냐 꾸짖었어요. 저는 매번 시모의 온갖 행패에 맞섰죠. 다만 그런 다툼이 거듭되던 중 문득 이런 궁금증 하나는 들더라고요. 설마 처음부터 이럴 생각으로 결혼시켰던 건가요? 돈 때문에? 그럼 넌 시애미가 결혼을 반대하기라도 바랐다는 거니 지금? 상황이 이상하잖아요. 시댁에 처음 인사드리던 날부터 결혼하기까지 친정재산에 대해선 이런 방구도 얘기 없던 분이 갑자기 이렇게 돌변했다는 게 순순히 인정하면 투자금 3억 해줄 테냐? 그렇다면야 내 빈말로라도 인정하마. 우리 둘째를 위해서라면 내 기꺼이 똥찌개를 짊어지고 가시밭길을 걸어야지. 아, 그럼 제 남편은 어머님 자식이 아니라던가요? 심지어 큰아들의 장손인데? 호냐, 그래 너 말 잘했다. 도둑놈 심보도 정도껏 쉬어야지. 네? 내 큰아들이 어떤 사람인데 공짜로 데려가? 대기업 다니는 능력 좋은 남편감을 얻었으면 응당 그에 맞는 값은 치르고 데려갔어야 옳은 일 아니니? 부자 사돈 덕 보면서 외제차니 해외여행이니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도 많다던데 내 꼴은 이게 뭐야? 그 말에는 어폐가 좀 심하네요. 능력은 저도 좋아요. 저도 남편이랑 똑같은 대기업 다니고 남편에 비해서 모자랄 것 하나 없는 사람이라고요. 만에 하나 제가 남편에 비해서 좀 모자란다고 해도 그래요. 아들 팔아서 장사라도 하겠다는 건가요? 아님 아들 자식 가진 유세라도 떨겠다는 건가요? 너야말로 부잣집 유세나 떨지 마. 제가 무슨 유세를 언제 떨었다고 그러세요? 막말로 상견례 날 다짜고짜 돈 얘기부터 꺼냈다면 내 그 버르장머리 없는 성격에 결혼 파토 안 내고 배겼겠니? 그래놓고 뭐 갑자기 돌변한 모습이 이상해. 내가 돌변한 게 아니라 그때는 내 처지에 차마 재산 얘기를 꺼낼 수도 없는 비참한 입장이었던 거야. 지금은 엄연히 시애미 입장으로 할 수 있는 얘기가 되었으니까 돈 얘기도 꺼내는 거고. 이제야 좀 진심을 드러내시는군요. 그래, 드러냈다. 어쩔래? 너희야 결혼이 사랑이었겠지만 나에겐 너의 결혼이 내 일생 일대의 투자였어 이거사. 그랬더라고요. 결혼할 당시에는 순박한 농사꾼으로만 보였던 시모는 가난에 대한 자격지심이 누구보다 강한 진상이었고 누구보다 음흉한 사람이었어요. 처음부터 제 친정으로부터 돈을 뜯어낼 생각을 숨긴 채로 결혼을 시켰던 거였어요. 다만 결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그 속내를 꼭꼭 감추었을 뿐이었죠. 행여 시동생 사업 투자금 조로 3억을 달라는 얘기를 먼저 꺼냈다가는 부자 사돈과의 혼사가 물거품이 되어버리지는 않을까 두려워서요. 결국 시모는 저와 친정을 가족이 아닌 돈으로밖에 보지 않았던 것이라고나 할까요? 시모의 모든 속내를 알게 된 저는 모든 내용을 있는 그대로 남편에게 전했어요. 그러자 지독하고 끈질긴 3억 요구에 가뜩이나 지쳐있던 남편은 결국 시모를 향해
인간적인 실망을 아주 크게 느끼게 되었고, 전 그런 남편을 대신해 시모에게 의절을 선언했어요. 결혼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의 숫자만큼 많은 생각들이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생각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깟 돈 3억 때문에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뭐야? 이 얘기를 대체 몇 번째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말씀 바로 하시죠. 아무리 친정아버지가 많은 재산을 일구셨어도 3억이란 돈은 그깟 돈이라고 부를 수 없는 거액이에요. 그리고 이혼이란요. 남편도 나도 잘못한 거 하나 없는데 왜 우리가 이혼을요? 헤어지는 건 우리 부부와 당신이지. 큰아들과 당신이기도 하고. 뭐? 너 이것이 기어코? 남편이 대신 전해달라더라고요. 얼굴 맞대고 살기에는 인간적으로 너무 큰 실망을 해버렸다고. 제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결혼과 친정아버지를 돈벌이로만 생각했던 당신과는 더 이상 가족일 수가 없습니다. 그니까 이 시간부로 우린 남남입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시모와의 의절을 단행했어요. 시모는 의절 후 처음 한동안은 미저리처럼 들러붙어가며 그놈의 3억 요구를 계속 이어갔지만 그마저도 금세 사그라들었어요. 대장부 마도로스 킴 딸다운 저의 억세고 대찬 철벽 방어에 결국 깨갱 꼬라지를 말고야 말았던 거죠. 비로소 시모를 꺾어낸 저희 부부는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어요. 아니, 실은 그랬다고 생각했을 뿐이었어요. 시모와의 악연은 의절로부터 딱 1년 뒤 어느 화창한 가을날에 다시 이어졌어요. 당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던 제게 어촌 고향 마을에 있는 친정 어머니로부터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전화가 걸려왔어요. 출항을 나갔던 친정 아버지의 어선이 실종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죠. 저희 부부는 자세한 내용을 전해 들을 겨를도 없이 급히 길을 나섰고 고향에 도착하고 나서야 자세한 내막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날 아침 작은 낚싯대 한 대에 조난사고가 있었는데요. 조난 장소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어업을 하고 있던 친정아버지의 어선으로 조난사고 소식이 전달되었고 의용소방대원 친정아버지는 조난당한 낚싯배의 구조를 위해 즉시 출동했어요. 가까스로 낚싯배를 구한 아버지는 갑작스런 풍랑이 불어닥친다는 무전을 끝으로 행방불명이 되어버린 상황이었고요. 가능한 모든 인력이 총동원되어 아버지의 어선을 찾아 나섰지만 계속되는 풍랑 탓에 수색 작업은 쉽지 않았고 그렇게 애타는 며칠이 흘러갔어요. 저와 엄마는 아버지가 그처럼 허망하게 떠날 사람이 아니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저희도 결국에는 인간인지라 속타는 심정을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었거든요. 의절한 시모가 제 친정으로 모습을 드러낸 건 바로 그때였어요. 친척들을 통해 실종사고 소식을 접하고 불쑥 나타난 시모는 저와 친정어머니에게 뜻밖에도 무척이나 포근한 모습으로 다가왔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원래가 다투고 그러기도 하는 법이야. 지난 안 좋았던 일들이랑 다 잊어버리고 지금은 마음을 추스르는 데 집중하자. 마음을 추스르다뇨. 저의 아버지 분명 살아 계실 거라고요. 장례를 준비하자는 뜻이 아니야. 너와 사부인이 강한 마음으로 버티고 있어야 수색하는 사람들한테도 힘이 된다는 소리지. 말씀은 감사한데요, 어머님. 갑자기 왜 이러는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솔직히 저희 사이에 있었던 일이 작은 악연이 아닌데 저랑 친정을 일생일대에 투자라고. 그러니 순순히 3억 해놓으라던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왜 이러세요? 불의의 사건은 심하게 다투고 원수가 되었던 가족에게마저 때로는 극적인 화해를 가져다 주기도 한다잖니.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꾸나. 이번 일 함께 이겨내면서 그간 쌓였던 억하심정도 다 치워내면서 다시 화목한 가족이 될 수 있어. 네, 감사합니다. 진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시모가 하루하루 애만 태우는 저와 친정 어머니에게 아주 잘했거든요. 차마
밥이 입으로 들어가지 않았던 저희에게 가족이 굳세게 버텨야 한다며 손수 끼니를 지어 먹였고, 저와 친정어머니가 항구 근처에서 아버지를 기다리며 지내는 며칠 내내 빨래며 청소며 친정의 살림살이를 도맡아 해주었으니까요. 그런데 갈아입을 옷을 가지러 친정으로 향한 전 듣고야 말았어요. 친정 거실에서 시모가 시동생과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목소리를 아주 고스란히요. 겸사겸사 잘 됐지 뭐. 이참에 사업 다시 준비하렴. 아, 돈이 어딨다고요. 형수한테서 3억도 못 받아냈으면서. 그거야 엄마가 얼마든지 해결해 줄 수 있지. 내가 쓸데기 없이 사돈댁 살림살이 살고 있는 줄 아니? 가사일 대신 돌봐준다는 핑계로 서랍이니 장롱이니 이래저래 뒤져보니까는 이 집 재산이 얼추 30억 정도 나오겠더라 얘. 그게 우리 돈인가? 그 집 돈이지. 글쎄 걱정하지 말라니까는. 사돈양만 실종된 지 벌써 며칠째니 이만하면 장례 준비할 때도 되었지. 암튼 간에 사돈양반 죽으면 이 집 전 재산 엄마 돈으로 만들 방법을 생각해 뒀으니까 넌 사업 준비나 열심히 하고 있어. 알았지 아들? 그 통화를 숨죽여 듣고 있어야 했던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가 갈리고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어요. 멀쩡히 살아계실 아빠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것도 모자라서 전 재산을 빼앗아갈 심산으로 나와 엄마를 속였다니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이었어요. 저와 친정어머니는 다만 착한 사람이었고 건네오는 호의를 인간적으로 선하게 받아들여 주었을 뿐이었죠. 잘못은 흉악한 배신을 꾸미고 있던 시모가 전부 다 한 거고요. 그래서 전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하늘 아래 한 점 부끄럼 없이 당당해요. 피해자가 잘못했다며 고개 숙이는 법은 없으니까요. 어쨌든 저희 부부와 친정어머니가 아버지의 무사기원을 향한 염원과 시모를 향한 응분의 참교육을 다짐하며 마음 아리를 하는 동안 항구에서의 시간이 또 하루가 흘러갔고 시모는 그 하루 사이에 감쪽같이 종적을 감췄어요. 시모와 함께 친정아버지의 서재 서랍장에 들어있던 인감도장 중 하나도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죠. 아무래도 시모가 훔쳐낸 인감도장으로 친정의 많은 재산을 도둑질해갈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 확실했어요. 전 그걸 반드시 막아내야만 했는데요. 친정의 전 재산을 사이에 둔 시모와의 싸움은 그로부터 며칠 뒤 친정아버지 조난 사건을 순조롭게 마무리 지은 저희 부부가 응분의 참교육을 위해 시댁으로 향하면서 시작되었어요. 당시 시댁에는 시모와 시동생 내외가 한바탕 잔치를 벌이고 있었죠. 제 친정아버지의 사망이 확정되는 순간 친정의 전 재산이 30억 넘는 돈들이 자신들의 것이 될 거라면서 희희낙낙해대는 말과 표정들이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마주하기 무섭게 격분한 저는 당장에 잔치상부터 때려 엎었어요. 버르장머리 없기는? 왜? 네가 아직도 부잣집 딸이라도 되는 줄 안다든? 내가 지금도 가난쟁이 시애미로 보여? 조만간에 네 애비 시신으로 발견되면 니들은 알거지 신세야.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어디서 함부로 남의 집 잔치상을 뒤엎기를. 그렇게 거만한 태도로 절 쏘아붙인 시모는 웬 서류 한 장을 꺼내놓았어요. 그 서류에는 친정아버지의 서재에서 훔쳐낸 인감도장이 찍혀 있었고 친정아버지의 재산 전부를 시동생의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죠. 당연히 시모와 시동생이 함께 만들어낸 투자 계약서에 훔쳐낸 인감도장만 찍은 가짜라는 사실이 눈에 너무 선했고요. 하지만 그 인감도장의 정체를 알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그저 코웃음이나 픽픽 나올 만큼이나 너무 가소로운 일이었죠. 왜 계속 웃고만 있니? 계약서가 만만해. 너희 식구들 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웃기니까 웃죠. 인감도장 훔쳐내서 찍은 가짜 계약서 한 장 가지고 인생 한방 신분 상승에 성공한 사람처럼 벌써부터 거들먹거리는 꼬라지가. 허머, 증거 있으세요?
이 계약서에 찍힌 인감도장이 가짜라는 증거가 있어? 아, 있으면 고소를 하시던가요. 어머머머, 근데 이걸 어쩌나? 이 계약서 이거 네 애비가 살아생전에 직접 쓰고 직접 인감까지 찍어준 진품이란다. 끝끝내 잡아떼시겠다. 잡아떼면 니까짓 게 뭐 어쩔 건데? 죽은 네 애비가 살아 돌아와서 난 이런 계약서에 인감도장 찍은 적 없다고 증언이라도 하겠니? 아님 소송을 하겠니? 안 그래? 바로 그때 그 사태를 줄곧 지켜보고 있던 한 남자의 굵고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제가 증언한다면 이 말 같지도 않은 일을 이쯤에서 그만두시겠습니까, 사돈? 설마 하는 표정으로 목소리를 향해 돌아본 시몬은 순간 사색이 되고야 말았어요. 맞아요. 풍랑에 행방불명되셨던 제 친정 아버지셨죠. 아니야. 이럴 순 없어. 당신 바다 한가운데서 행방불명된 지 거의 일주일이 지나도록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잖아. 그랬었죠. 우리 딸아이 덕분에 이렇게 멀쩡히 살아 돌아올 수 있었지만.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요? 제가 풍랑을 뚫고 바다로 헤엄쳐 들어가 친정 아버지를 구해온 것이냐고요? 설마요. 저도 한낱 평범한 인간에 불과한걸요. 그럼 사라졌다던 친정아버지가 대체 어떻게 그 자리에 올 수 있었냐고요? 사랑하는 저를 두고 멀리 떠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며 친정아버지가 어린 제게 해주셨던 약속 말이에요. 친정아버지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왔다는 약속. 바로 그거였어요. 아버지가 철저히 지켜온 안전에는 선단의 모든 어선마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최소 2주치 분량 이상의 비상식량을 준비해두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아버지의 사건 당일 조난당한 낚싯배를 구해낸 친정아버지는 마침 갑작스런 풍랑이 불어닥치자 가까운 무인도에 배를 안전하게 정박해둔 뒤에 미리 준비해둔 최소 2주일치만큼의 비상식량으로 일주일간을 아주 넉넉하게 버틸 수 있었어요. 수시로 비가 내려준 덕분에 물 걱정도 없었고요. 평소 바다를 결코 얕잡아 보지 않았던 친정아버지의 가치관과 부모를 사랑하는 딸 자식인 저와의 약속 덕분에 친정아버지는 무사 귀환할 수 있으셨던 거죠. 모든 내막을 알게 된 시몬은 잠시 망연자실해 있었어요. 하지만 이내 표독스러운 표정으로 30억짜리 가짜 투자 계약서를 다시금 꺼내들며 최후의 발악을 시도했죠. 그래서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서 나타나봤자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서류가 유산 상속자 지정 서류인 줄 알아? 이거 사돈 인감도장까지 찍혀있는 투자 각서야. 네 애비가 죽어버렸으면 일이야 편했겠지만 살아있어도 상관없어. 내가 만들어낸 가짜라는 사실을 물증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너희 전 재산 30억은 우리가 가져가게 되어 있다고. 나 원참 사람이 어쩜 이렇게 무식하고 똥오줌을 못 가리는지. 뭐가 어쩌고 어째? 그 계약서에 찍혀있는 인감도장 한문이죠. 그거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읽어볼래요? 한문은 뭐하러? 그래봤자 사돈 이름이겠지. 왜? 한자 까막눈이신가? 그럼 내가 대신 읽어드리고, 당신이 훔쳐서 찍은 인감도장에는 친정아버지의 이름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 법인 땡땡어업. 이래서 당신이 무식하다는 거야.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인감이 존재하거든. 당신이 훔쳐가서 찍은 건 친정아버지의 개인 인감도장이 아니야. 친정아버지 선단 법인인 땡땡어업 법인의 인감이지. 쉽게 말해서 회사 인감도장이라고. 알아들어? 그래봤자 네 애비 주머니에서 30억 가져가나 회사 돈에서 30억 가져가나 어차피 내가 챙겨갈 돈은 똑같지. 그러든가요. 화장실 휴지만큼도 쓸모없는 그놈의 가짜 계약서 하나 믿고 어디 마음대로 날뛰어보든가. 돈 내놓으라며 회사에 차압을 걸든 소송을 걸든 마음껏. 그 순간 당신의 가족 줄줄이 사기죄로 콩밥 먹게 될 테니까. 너 CM이 협박하는 거니 지금? 내가 그깟 거짓말에 겁이라도 먹을 것 같아?
거짓말이라고? 천만에요. 법인 인감이 찍힌 투자계약서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는 서류가 하나 있거든. 법인 인감 증명서. 근데 그거 없잖아. 그쵸? 그니까 이 계약 전부 무효고 사기야. 자, 상황 파악 끝난 것 같으니 이쯤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어차피 법인 인감 증명서가 없어서 10원 한 장 가져가지 못할 당신 앞으로 내가 왜 굳이 찾아왔을까요? 참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은 꼭 해주고 싶었거든. 도둑질도 머리가 좋아야 해먹는 겁니다. 제 승리였어요. 제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시모가 그 자리에서 산송장이 되어 개거품을 물고 실신하고야 말았으니까요. 제 결혼 생활에 드리워졌던 먹구름이라는 이름에 시모를 한 방에 싹 날려버린 셈이었죠. 잠시 실신했다가 정신을 차린 시모가 뒤늦게 저와 친정아버지의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지며 제발 한 푼만 도와달라고 애걸복걸 하더라고요. 저흰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돈 욕심에 눈이 멀어 온갖 행패를 부린 것도 모자라 멀쩡히 살아계시는 제 친정아버지를 망자 취급했던 쓰레기랑은 상종조차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친정아버지는 평생을 업으로 삼아왔던 뱃일에서 평화롭게 은퇴하셨어요. 조난사고로 인한 트라우마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전도 유망한 후배 선장에게 물려주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그 후계자는 바로 제 남편이에요. 시모와의 사건을 겪으며 심신이 피폐해져 있던 남편에게 바다는 최고의 안식처가 되어주었고, 그렇게 대기업을 떠난 남편은 늦지막이 찾아낸 자신의 꿈인 선장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어요. 전 여전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커리어를 쌓아나가고 있어요. 최근에는 그동안 열심히 일해온 성과를 인정받아 승진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시모는 시댁 친척들과 시모 주변 지인 모두에게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어요. 이유야 뻔하죠. 시동생의 사업자금을 빌려달라면서 여기저기 행패를 부리고 다녔거든요. 물론 저희 부부와 친정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고요. 사기죄로 콩밥 먹기가 오죽이나 두려운 모양이더라고요. 사람 일은 다 자업자득으로 돌아가나 봅니다. 저도 저의 미래를 위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겠어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